안녕하세요. 자치분권과 마을공동체팀 김수현입니다. 23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합동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합동설명회는 마을별 공동체별 여건에 적합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진행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작년에 이어서 그동안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공동체, 동호회,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서 협의 결과 공유된 10개 부서 18개 사업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설명에 앞서 안내 드릴 것은 타 부서 사업에 다른 주제로 참여 지원은 가능하나 같은 사업으로 중복 지원은 안 된다는 점입니다. 부서별 설명은 사업 담당자가 직접 드리며 비대면 특성상 사전 녹화된 영상을 송출하니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거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각 부서당 5분 이내로 진행되며 순서는 첫 번째 부천의 마을 공동체 현황, 두 번째 경기도 및 자치분권과 마을 공동체팀 사업을, 세 번째 평생학습센터 사업을, 네 번째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을, 다섯 번째 자원봉사센터 사업을, 여섯 번째 사회적경제센터 사업을, 일곱 번째 도시농업과 사업을, 여덟 번째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센터 사업을 소개해 드립니다. 부서별 영상으로 곧바로 가시려면 영상 하단에 타임코드가 있으니 관심 있는 사업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와 마을공동체팀의 사업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공동체 현황입니다. 우리 주변 마을공동체 현황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12개 부서기관이 모여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로 이렇게 합동설명회를 진행하는 거고요. 1024개 공동체가 활동하고 있고 그림을 보시면 활동 분야별, 지역별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트워크는 14개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하여 마을에서 공동체나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되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매월 마을 활동가 간담회가 개최되니 활동 소식과 자료는 마을 공동체 밴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경기도 사업으로 2023년 큰 흐름은 공동체 기반 대응 모델로서 네트워크 지원입니다. 이를 위하여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 역량 강화 등의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현장에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 정착 의지와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활동 지원비 800만 원, 네트워크와 홍보 지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활동 참여자들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며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을 지원합니다. 네트워크 지원 사업과 활동 및 지원 주체 역량 강화가 있으며 지원 규모와 시기는 공동체 밴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경기도 마을 실험실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정책 제안 사업으로 모임 활동을 지원합니다. 식다갑이 장소 대관을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3355, 조사, 세미나를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 상상 등 두 가지 사업이 있고, 두 번째로 마을 실험 사업으로 현장 해결을 지원합니다. 실용적인 연구를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작은 연구, 마을과 지역사회 문제와 협업과 해결을 하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마을 실험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군 확산 전략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마을 종합 지원으로 3년간 연차별 지원입니다. 3년간 최대 5천만 원을 차등 지원하며 연차별 계획을 기초로 1년 차에는 모임 육성, 지역 자원 조사, 네트워크 확장을, 2년 차에는 공론장 운영, 마을 계획 수립을, 3년 차에는 마을 계획에 따른 실천, 거점 형성 등입니다. 마을 종합 지원 사업 다음 두 번째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내 공동체, 관리사무소, 주민자치 등 새 주체 관계망 형성과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원을 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1인 가구 공동체 공동부엌 지원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거 네? 끊겼다. 편집 가능하죠? 네, 1인 예, 가구부터. 예.
1인 가구 공동체 공동부엌 지원 사업입니다. 중장년층 1인 가구의 공동체 활동 참여 기회 제공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감소하도록 지원합니다. 주의점은 중장년층이 사업 수혜 대상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다음으로 부천시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3년도의 사업의 가장 큰 흐름은 다양한 주체의 단계별 성장 지원을 위한 소통 공간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하여 권역별 네트워크 활성화, 지정 공모를 통한 참여자 확대입니다. 공모 사업은 크게 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으로 나뉘며 공동체 활동은 공동체 활동이나 성장 단계에 따라 씨앗, 성장, 열매, 지정 공모가 있으며 여기서는 공동체 활동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23년은 부천시 시승격 50주년이 되는 해여서 지정 공모에 시민들이 치정 연구나 정책 제안을 설정하였으니 관심 있는 활동가는 지정 공모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공간 조성은 공동체가 소유나 임대로 활동하고 있는 거점 공간 환경을 개선하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공간 조성은 소통 공간 활성화, 공간 공유 확대를 위해 권역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이나 공간 조성 둘 다 공통적으로 화면에 보듯이 지원 규모, 사업 신청 시 구성 인원, 사업 예산에서 자부담 구성 비율 등이 제각각 다르니 유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 설명을 마칩니다. 제한 시간 내 설명을 하느냐 내용을 가볍게 드렸지만 관련 공고나 자료는 마을공동체 밴드에 올리니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학습 동아리를 담당하고 있는 홍인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익혀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동아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총 3,900만 원의 예산으로 32개 동아리와 함께합니다. 지원 자격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정기적인 학습 모임을 하고 있는 동아리로서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의 학습 동아리로 등록하시면 지원 가능합니다. 등록이 완료된 동아리는 단독형, 연합형, 창의형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지원 가능하십니다. 지원 내용은 강사비, 재료비, 홍보비 등 학습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선정 방법은 1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2차 지방보조금 심의 후 선정됩니다. 공모사업의 지원 유형은 총 3가지입니다. 먼저 단독형은 7인으로 구성된 단일 동아리로 구성원의 교육 및 역량 강화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형은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 연합형입니다. 연합형은 2개 이상의 동아리가 모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합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같은 분야의 동아리이거나 또는 다른 분야의 동아리들이 함께 활동하시면 됩니다. 연합형은 최대 200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단독형보다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연합된 동아리는 서로 역할을 분담하며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창의형입니다. 개인과 모두의 성장을 위해 동아리 활동에 주력하셨다면 사회공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동아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지역사회에 보급하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 컨설팅비, 재료비, 교재비 등 최대 300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창의형 지원 시 강사 양성 과정 수료 또는 강의 경력 2년 이상이거나 관련 분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이 3명 이상 함께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천, 송내, 고강시민학습원에서 정기적으로 월 2회 학습 모임을 진행하시고 1차 심사 시 5분 대면 심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의형은 선정 후 관련 일정을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형 지원 동아리는 3분기 9월에 개발한 프로그램들이 학습반디 등 센터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아리가 만든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공통 지원 조건과 창의형에 대해 안내드렸으니 지원 사업의 제외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체기관의 내부 사업 또는 종교, 정치적 목적을 지닌 동아리. 둘째, 동일 유사 사업으로 행정기관의 보조금을 받는 동아리. 셋째, 학교 내 동아리 또는 교과 과정에 속한 학생 동아리는 지원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아리 유형을 확인하셔서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신청서, 학습 동아리 소개서, 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주소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럼 23년 지원사업 참여 절차 및 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공모 접수 기간은 1월 27일 5시까지이며 접수된 사업은 2월 1일 1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2차 보조금 심의를 통해 선정 유무와 사업비가 확정됩니다. 선정된 동아리는 3월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과 1차 우리 동네 동아리 네트워크 모임을 함께 진행할 예정에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사업 진행 기간 중에는 동아리 사업의 중간 점검으로 담당자와 평생학습 매니저가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7월에서 9월 중 2차 우리 동아리 네트워크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동아리 네트워크 모임은 동아리별 1명 이상은 필수 참석하셔야 하는 일정이오니 3월과 7월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은 11월까지이며 보조금은 12월에 마무리되면 지원 사업은 종료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3년은 대면 활동을 우선으로 하되 30% 내외에서 비대면 활동도 가능하십니다. 둘째, 예산 편성은 강사비, 재료비, 교재비 등 학습 활동에 필요한 경비만 사용 가능하며 한 항목당 80% 이상 편성하실 수 없습니다. 셋째,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을 책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형은 80만 원의 보조사업비의 20%인 16만 원을 자부담으로 책정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23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일 유형으로 3년 이상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21년, 22년, 23년까지 단독형으로 진행한 동아리는 24년에는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올해는 가능하지만 내년에는 유념하셔서 다른 유형의 동아리로 지원하실 수는 있습니다. 둘째, 창의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콘텐츠 개발과 보급을 위해 선정된 동아리는 부천, 송내, 고강시민학습원에서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학습 모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창의형은 앞서 지원 유형에서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으로 한 뼘 더 성장하는 2023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강지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최유정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주택국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민공모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주민공모 사업의 목적, 개요, 기대 효과, 운영 일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모 사업의 목적입니다. 주민공모 사업의 목적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을 통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 및 공동체 발굴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 주체로 활동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 참여자 확대 등을 목적으로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모 사업의 개요입니다.
주민공모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매년 초 공모기간 및 심사를 포함하여 2월에 시작하여 10월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 유형별로 상이하나 대상 지역 내 5인 이상 주민 모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원미지역이 2022년 사업 마무리를 하여 현재 심곡본동과 고강지역 두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올해 기준으로 심곡본동 지역이 2,100만 원, 고강지역이 2천만 원으로 총 4,100만 원의 예산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사업 구분과 유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데 크게 일반 공모와 기획 공모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 공모는 공동체 활성화, 소규모 시설 및 공간, 문화예술, 기획 공모에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업 유형에 따라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내로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 주민공모 사업 이외에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체 발굴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로 활동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실행하여 발굴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마을 기업이나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로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일정입니다. 일정은 2월에 모집 및 사전 설명회를 진행하고 3월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사업 공보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선정된 주민공모 사업팀을 대상으로 4월에서 10월 사이에 사업비가 교부되며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간에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중간평가 및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며 10월에 사업을 종료하는 일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심곡본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고강지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담당 주무관님께 문의를 주시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안예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2023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사업과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자원봉사단체의 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입니다. 자원봉사단체의 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봉사단체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1365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부천시 소속 자원봉사단체이고요. 부천시 센터와 경기도 센터 공모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은 2월 중에 부천시와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3월 초이며 총 5개 단체를 선정하여 각 10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보조금의 10%는 자부담 책정하셔야 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만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 사업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1차는 2월 중에 사업 공고가 되고 3월 초 신청 기간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공모 사업은 김장 지원 사업이고 하반기 9월에서 10월 초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1, 2차 모두 최대 500만 원 지원 가능하며 자부담은 2% 이상 책정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부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10명 이상의 봉사단체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정사업 인센티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함양을 위해서 자원봉사 인정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수 자원봉사자증 발급, 부천페이 지급, 자원봉사 상해보험, 자원봉사자 표창 등입니다. 첫 번째 우수 자원봉사자증 발급은 직전 연도 2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드리고 있으며 그림과 같이 봉사자증 이미지를 발급하여 문자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발급 시기는 2월 말이며 당해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봉사자증 활용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부천시 할인 가맹점에서 카드 제시 후 일정 금액을 할인을 받으실 수 있고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등에서 주차료 할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할인 가맹점 정보를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센티브로 전년도 2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부천페이 3만원권, 3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부천페이 5만원권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시간은 직전 연도 봉사 시간만 적용되며 부천 관내에 활동하신 자원봉사자만 대상이 되십니다. 자원봉사 인정지원 세 번째는 상해보험입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 가입하시면 자동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시는데요.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입하신 다른 보험과도 중복하여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인센티브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입니다. 지역 내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하시고 부천시의 위상을 높이신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다양한 훈격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 표창을 드리고 있습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에 등록된 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센터 사업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사회적 경제센터 이기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시 사회적 경제센터의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천시는 2022년 사회적 경제 친화도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도 어려운데 친화도시라니 많이 체감이 안 되시죠? 자, 그렇다면 과연 사회적 경제란 무엇일까요? 사회적 경제는 내 주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러면 이 문제를 사업이라는 방법으로 해결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왜 사업이라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냐 하면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사회혁신, ESG, 사회적 경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을 위해서 내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 경제활동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범위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이런 법인체들이 보통 사회적 경제 기업의 조직의 범위에 들어오는데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있는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과 이런 것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경제센터라는 데는 무엇을 하고 있냐?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죠. 딱 한 장만 내세요. 단비기업 창업지원사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시어스쿨, 그리고 사업이 힘들 때 SOS, 사회적 경제 SOS 컨설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을 공동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어떤 점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모임이 법인격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사업의 방법을 택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 바로 저희 부천시 사회적 경제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육성, 성장 생태계 조성,
그리고 인식 확산, 사회적 경제 민간 산학 협력 체계 강화, 이렇게 4가지 파트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과 사회를 잇는 사회적 경제라고 위에 쓰여 있죠. 자, 그러면 사람들을 이렇게 잇기 위해서, 우리 마을 공동체 분들과 세상을 잇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사회적 경제가 궁금하실 때 시옷스쿨이 있습니다. 시옷은 부천시 사회적 경제의 공동 브랜드 이름입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다고 해서 시옷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를 활용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시옷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뭔지 궁금하시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설립할지 궁금하시고, 마을 기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협동조합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지 궁금하시다면 부천시가 하는 시옷스쿨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옷스쿨은 이렇게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싱킹 아카데미라는 것을 통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소셜 벤처 창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옷스쿨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시적으로 열어놓고 사회혁신 기업가 과정, 그리고 사회적 경제 ESG 과정,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노무, 회계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싶을 때 여러 군데서 도움을 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비기업 창업 지원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비기업 창업 지원 사업은 현재 54개의 기업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게 서류로 표현되지 못해서 창업 지원에 참가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확인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서류만 잘 쓸 수 있다면 이분들이 한 번 더 레벨업이 돼서 여기저기 창업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단비기업 창업 지원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비기업 창업 지원 사업은 2월부터 모집을 시작해서 모집,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 작성, 그리고 그 다음에 심사. 지금 순서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접수하신 모든 팀을 사업계획서를 같이 검토를 해드립니다. 사업계획서 전문가 멘토님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사업계획서로 꾸밀 수 있는지 알려주고요. 그걸 바탕으로 1차 심사, 그리고 1차 심사 되신 분들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더 돋보이게 하는 PT 멘토링을 통해서 2차 최종 심사가 진행이 되고, 그 군데서 10개 기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사업비 지원, 공간 지원, 그리고 멘토링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하게 사업계획서 쓰지 않고 원페이지, 한 페이지로만 사업계획서를 내셔도 접수할 수 있는 부천의 소셜벤처 혁신 창업 사업이 바로 부천 단비기업 지원 사업이다. 쉬우시죠? 현재 54개 기업이 성장 중이고요. 그리고 사회혁신 기업까지도 같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천에는 이렇게 혁신의 씨앗을 내리는 사회적 경제 센터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공동체 공동突破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을 맡고 있는 부천시청 도시농업과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 마을공동체 공동突破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텃밭 도시농업의 가치와 기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도시 텃밭을 하게 됨으로써 경제적인 기능으로는 친환경적 농산물이 생산할 수 있고요. 생태적으로는 도시 환경 개선을 할 수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커뮤니티 공동체가 형성되고 건전한 여가 활동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텃밭을 저희가 권장하는 것이고요. 이 목적에 대해서 같은 얘기인데, 현재 지금 저희 부천 시내에는 마을 공동체로 텃밭을 지금 하고 있는 단체 수는 약 40여 개 단체가 있고요. 아파트 공동체가 11개, 그리고 마을 공동체 11개, 사회복지 공동체 5개, 직장 공동체 5개, 동주민센터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이고요. 금년도 사업량은 총 5개 공동체를 대상하고 있고요. 사업 대상의 조건은
10명 이상의 도시텃밭 공동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을이라든지 아파트, 공동주택, 직장, 복지시설, 동주민센터 등이 해당되고요. 조성 장소는 부천시의 전 지역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마을, 아파트, 공동주택, 직장 내 유휴공간 혹은 또 옥상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50만 원이고요.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그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동체 텃밭 조성을 위한 조성가고요. 그리고 조성 이후에 또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가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재료비 텃밭 조성에 의한 재료비가 1,000만 원이 배정되고요. 그리고 교육을 위한 그 교육 운영비로 해서 750만 원 해서 합해서 1,750만 원의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 텃밭 조성은 대개 상자 텃밭으로 조성하고요. 노지가 있는 곳 같은 노지의 텃밭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공동 텃밭 조성하는 방법은요. 인공지반을 이용할 경우는 상자 텃밭을 하고요. 노지 텃밭일 경우는 노지에 저희가 텃밭을 조성해 주도록 합니다. 거기에 각자 그 공동체만의 특화된 공간을 예를 들면은 뭐 넝쿨박이라든지 허브 텃밭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저희가 2월쯤에 공지를 통해서 이렇게 공고를 통해서 할 거고요. 2월에서 3월 사이에 저희가 모집하고 선정을 하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이후에 4월하고 8월에는 저희가 또 모종 같은 것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도시농업과에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방문해서 접수하셔야 되고요. 신청 서류는 신청서하고요. 사업계획서 반드시 꼭 하셔야 되고요.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요거는 꼭 그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반드시 마을 골목이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 회의에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요거 꼭 유념하셔야 되십니다. 5개 공동체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5개가 이상일 경우에는 서류 심사 현지 조사를 통해서 득점 순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보면은 선정 대상 제 대상이 있는데요. 그 대상지가 작물 생육이 부족한 지역, 예를 들면은 일사량이 부족한다든지 작물을 재배하는데 간수 시설을 부재하다든지 이런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또 미관 개선만을 위한 사업계획, 예를 들면은 뭐 꽃을 가꾼다든지 뭐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 같은 경우는 방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기타 인근 주민들과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추진은 그 선정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봄 4월하고 가을 작물 8월에 농작물 및 그리고 그 비료 그리고 용토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는 공동체에 도시농업 전문 강사를 그 파견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공동체에 별도의 신청에 의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텃밭 매뉴얼 교재를 저희가 또 나눠드리고 있고요. 상시로 필요할 경우는 저희가 상담해서 그 재배 관리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기존에 그 조성된 공동체 텃밭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그 노지에도 조성하고요, 상자 텃밭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래쪽 보시면은 그 참가자들이 또 함께하는 그 수확물을 또 주변 인근 주민들과 또 어르신들하고 나눔하는 그런 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우리 도시농업과의 다른 그 사업들도 알려드리면요. 우리가 시민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 3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고요. 현재는 상동의 문화동산 농장하고요. 그리고 옥길동의 소사 나눔 농장, 그리고 여울동의 작은 또 텃밭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운영하고 있고요. 이건 일반 시민농장에 또 그 공동체 힐링 텃밭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여울동하고요. 그리고 고리울 청춘농장 위에 그 저희가 커뮤니티 힐링 텃밭 작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근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2023년 마을 공동체 공동 텃밭 지원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문화재단 미디어 사업부
마을미디어 사업 담당자 노은지 대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진행될 마을미디어 사업 공모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마을미디어 활동지원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매월 연초 3월 하반기에 공모를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마을미디어라고 하셨을 때 마을미디어가 뭔가 하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예.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면서 그 활동을 영상이나 팟캐스트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에게 그것들을 전달하고 싶은 공동체를 찾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참여자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작형, 하나는 교육형입니다. 미디어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팀들이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교육을 12회 지원을 하는 교육형 이렇게 챕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되시면 기초 미디어 교육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콘텐츠 제작을 할 때 그 콘텐츠 비용까지도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그다음에 이제 촬영 장비나 이런 것들이 또 갖고 오지 않은 팀들이 많을 텐데요. 그것 또한 저희가 무상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공동체라고 했을 때 3인 이상 부천 기반 활동하는 단체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자격 조건을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팀들은 그래도 미디어를 좀 활용할 줄 안다라는 분들이 그렇게 모여 있다 하면 교육형이 아니라 제작형에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을미디어 제작형은요, 교육형과 다르게 제작비 지원 금액이 규모가 좀 더 큽니다. 작년 기준 한 팀당 최대 500만 원 지원을 했던 건데요. 그만큼 콘텐츠 제작에 이제 주력을 하는 공모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초 미디어 교육을 다 수료를 하거나 미디어 제작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콘텐츠 제작을 할 때 좀 필요한 부분을 시원하게 이제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링 지원을 5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 이제 소프트웨어나 그 다음에 촬영 장비나 이런 것도 저희가 무상 대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작 한번 재밌게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희 마을미디어 사업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이제 제작비 지원을 이제 해드릴 때 저희가 꼭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저희 마을미디어 단체 분들이 마을의 잔치나 이제 축제에서 공개 방송을 연 1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미디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내 주변에서 어떤 행사가 있거나 이제 축제가 있을 때 공개 방송 1회를 저렇게 이제 나가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송을 필수적으로 한 번은 제작을 하셔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성과 공유회입니다. 네, 마지막에는 저희가 경기 마을미디어 축제라는 행사도 같이 참여하고 마을미디어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한 해 동안 했는지 이런 마무리하는 성과 공유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이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3월 말에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시고 서류를 잘 준비하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면접을 1회 하고 난 다음에 4월 중에 최종 선정 단체가 발표가 나니까 그때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그 공고를 보시고 지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우리 마을 공동체가 지금 이런 미디어 사업에 참여하는 게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쉽게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모르실 수가 있어요. 모르신다면
예, 저희 이제 미디어 사업부 노은지 대리를 찾아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편하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을 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 공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